예,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주 귀하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번에 잘릴 뻔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장기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당협위원장 이번에 잘리셨나요? 근데 저기 자르려 하다가 안 잘린 것 같아요. 왜 안 잘랐을까요? 내가 사실 뭐 김해 출마할 일도 없고 그래서 예. 그냥 자르는 줄 알았는데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정확하게 통보는 안 받았는데 언론 보도에 보니까 글쎄, 예, 24명에 빠졌더라고. 네, 빠진 것 같아요. 그 김소연 알죠? 네, 알죠. 그 대전 유성의 네. 그 젊은 왜 변호사. 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지. 달림은 영창으로 그것 때문에 뺀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도대체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예? 아, 난 지금 뭐 문재인 물러가라 하는데 예. 어제 내가요 청와대 예? 문재인 대통령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네. 내가 서한을 전달하고 왔어요. 어제 전했어요. 어제 우리가 수요일이거든. 그 대표님도 잘릴 일만 계속 하시네. 아니지. 그래 했는데 그 물러나라고도 하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그게 또 뭐 꼭 물론 나는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명시적으로 표현도 안 된 건데.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는 김종인 그 위원장의 그 뜻을 그대로 나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의 뜻이다. 그 김종인 씨의 뜻이고 예. 또 김종인 위원장을 보좌해서 일하는 사람들. 예.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퇴진을 네. 바라지 않으니까 바라지 않는데 그 지구당 위원장들이 자꾸만 그런 말 하면 되느냐. 나는 그런 취지로 김소연 변호사. 위원장을 난 잘랐다고 보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김종인이는 문재인 퇴진을 원하지 않는 모양. 그런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잖아요. 예. 그 문재인이를 좋아하나요? 김종인이가?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 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나는 조기에 종식돼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하나는 지금 이 나라가 거들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게 예. 경제 파탄, 안보 실종, 교육 붕괴, 외교 고립 그리고 국민이 지금 분열해서 대립하고 있잖아요. 예. 얘는 국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진짜 나쁩니다. 네. 그래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야 되고 네. 특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래서도 물러나야 되지만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비극이 종식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대통령 한 사람이 해외에 망명하거나 뭐 총탄에 맞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뭐 가족들 뭐 구속되거나 네, 이랬잖아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정말 이 처벌을 좀 받았으면 싶은데 그렇게 되면 계속 대통령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사 잘못이 많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 중단돼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조기에 물러나요. 조용히 빨리 내려와서 집에 가라. 지금이라도 물러나면 그거로 그럼 다 물시해야 돼. 퉁쳐주겠다. 그 퉁쳐줘야 돼.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예. 문제가 많았을 때 그때 사임해버렸으면 탄핵받을 일도 없고 또 탄핵 안 됐으면 구속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 생각해보시면 이미 실정법 위반된 거 명확한 게 드러나 있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예. 또 월성 원전 폐쇄하기 위해서 예. 또 뭐 서류까지 조작. 이게 도대체 정부가요. 관련 서류를 감사원 조사 앞두고 밤 12시에 들어가가지고 이 폐기하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예? 그 이런 걸 한 게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직접 관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기표 대표님은 문재인이한테 예. 나 너 감옥 보내기 싫다. 예. 그러니까 제발 감옥 가기 전에 먼저 내려와서 조용히 양산 내려가서 예.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아라. 예. 그러면 내가 손 안 댈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손 안 대기보담도
그래 안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임기를 마치면 반드시 수사받고 구속되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지낸 사람 좀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예, 감옥 보내야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그렇지. 지금 막 들끓고 있어. 그런데 나는 뭐 문재인 씨를 본다면은 진짜 막 감옥 10분도 보내고 싶고 한 1000년 때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런데 또 자꾸만 반복되면 되겠어요. 우리 살았을 때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극을 좀 끝장냈으면 싶어.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을 우리 장기부 대표님 민주화 운동할 때, 재야 운동할 때 많이 자주들 봤습니까? 아니지. 그거 내가 좀 말 좀 해야겠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그건 내 전에 말도 한 일이 있고, 예. 너무 또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나이 사람 가지고 자주 말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데, 예.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예. 이 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을 좀 했어요. 그러나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나 같은 사람이야 큰 대학에 데모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끼어서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학이거든. 그때 이 경희대학에서 데모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몇 명 안 됐지. 그럼 예. 몇 명 안 되지. 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내 같은 사람보다. 예. 그러나 그 뒤에 내가 한 만나봤는데 이 예. 사람은 예. 전혀 자기도 그랬고 나는 그런 운동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봐도 얼굴을 봐도 할 사람이 아니더라고. 2번 다시 내가 그 뒤에 찾아간 일이 없지. 아하, 그래요. 내가 왜 얼마나 예. 말하자면 데모할 사람들을 전국을 찾아다녔지. 많이 찾아다녔어요. 아니 대표님이 맞아. 저를 여러 번 괴롭혔어. 괴롭힌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하도록 내가 다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안 할 사람이다. 그런데 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요즘 걸핏하면요. 네. 인권 변호사, 민주화 운동 경력, 특히 조선일보가 심합니다. 무슨 칼럼 같은 거 나올 때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요 인권 변론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방송 좀 기자들 좀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요 코스프레 해가지고 마치 민주화 운동 했냥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요. 그 코스프레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예.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인권 변론을 했다 칼락하면 불임 사건이라는 게 있어. 불임 사건. 그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은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라 안 했어. 근데 그때 그거 맡았던 변호사가 김광일 변호사? 노무현? 고영주 씨죠. 고영주. 변호사. 변호사. 김광일 씨는 변론을 맡았고 당시에 검사가 고영주 변호사. 지금 고영주 변호사인데 그 고영주 변호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다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어. 예. 그 빨갱이다 한 이후로 불임 사건 변론을 맡은 것도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분이 한 몇 달 전에 최종 판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나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내가 조사하러 다닌 것도 아닌데 불임 사건을 변론 맡은 일이 없다는 게 중요한 무죄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로 드러났어요. 예. 부산에서 변론을 하면서 불임 사건, 부산대학교 학생 사건이거든. 그래. 학림 불임. 그 사건에 변론도 안 맡은 사람이요.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 인권 변호사가 전혀 아닌데 맨날 인권 변호사야. 맨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해서 민변도 하고 했어요. 언제 했냐? 87년 6월 항쟁 이후. 다 끝난 다음에? 그게 기회주의의 전형이지. 87년 6월 항쟁 이전과 이후는 우리 그렇지. 고박 사시다시피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경력 그 다음에 내가 코스프레 그랬잖아요. 지금 586 주사파 586들이 대부분 그래. 87년 이후에 그렇지. 뭘 해도 별로 안 잡아갈 때 잡에 가도 매는 안 맞는단 말이야. 그렇지. 사실 이게 징역 좀 사나보다 매 맞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네. 두드리 맞는 게 고문당하는 게. 그래요. 근데 이 코스프레라는 게 뭐냐면 나는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아, 저 공산주의 아니냐. 그 코스프레거든. 아하. 이 사람이 무슨 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할 위치에 있지도 못한 사람이거든. 그러네. 안 예. 그래 이게? 조기도 마찬가지야. 뭐 괜히 뭐 나는 뭐 저기 저 행거를 뭐 자랑스럽게도 뭐 생각 안 하지만 뭐 부끄럽게도 뭐 생각 뭐 산업행 산업행 저기 거를, 그 주변에서 뭐 한 거.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 않지만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또 뭐 정책하는데 뭐 사회주의 정책, 뭐 사회주의 정책도 좋은 거는 쓰겠다. 이래가지고 이 마치 자기가 사회주의냐. 이거 뭐 돈 뺏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조국이. 그렇대. 어? 그렇대 보니까. 아니, 사회주의자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회주의요? 나도 이번에 이 판결을 보면서 두 사람 다가 부부가 다 대학 교수 아니에요. 예. 또 돈도 뭐 50몇 억인가 60몇 억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근데 돈 더 벌려고 학착같이 노력한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연민의 정의를 느낍니다. 불쌍합니다.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어. 그 다음에 남한테는 남을 속일 수도 있고 네. 남한테는 좀 부끄러운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속이나요? 그렇지. 안 그래요? 예. 아무리 나쁜 짓도 남한테는 좀 적당히 할 수도 뭐 있어. 자기 자식이 보는 데서는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런 사람을요, 영웅이라고 하고, 조기가 무슨 죄가 있냐, 나 가까운 사람 중에도요, 나보고 나 친구 또래도 장형, 조기가 뭘 잘못했어? 기가 막혀서, 글쎄, 그 뭐 조기 정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참 이 정치권도 문제지만 예. 우리 국민들도 문제야. 이른바 대깨문이라 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 금년 한 해 다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다른 하나는 정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 정치 문재인 대통령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신 차려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정말 정치를 새롭게 함으로써 희망찬 해가 되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예. 문재인이한테 정말 감옥 가는 거 보기 싫다. 대통령 지내면 다 감옥 가고 죽고 자살하고 이거 아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그 문재인이 당신부터 끊어라. 그러니 지금이라도 조용히 내려와서 양산 집에 가서 살면 더 이상 사법 처리 당할 일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네. 실제로 이제 그 측근들 중에 보면 김두관이라고 있어요. 김두관이는 진짜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이가 감옥 갈 것 같은가 봐. 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찍어내야 된다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이 대통령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된대. 그래서 윤석열이를 찍어내야 되는데 추미애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주장하고 있어요. 김두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요, 예. 뭐 박범계인가 하는 사람이 박범계 뭐 이번에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런데 뭐 이 방송에 뭐 기자 여러분들은 바쁘고 그래서 잘 못 보는 사람이 좀 적겠죠.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예, 그래요. 예. 기자 여러분, 이 박범계 이번에 이거 뭐 임명했는데 전부 다 기사가 뭐냐? 앞으로 검찰 개혁을 계속한다. 검찰 개혁. 이때까지요.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개혁이 아니고 말로 말한다면 검찰 개혁, 이제 개악, 검찰 권력 주고 만드는 거를 검찰 개혁이라고 계속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도요. 이번에 또 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할 일이 과제가 검찰 개혁이다.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왜 쫓아내려고 그럽니까?
윤석열이 쫓아내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원전 서류 조작해가지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시한 거, 그거 모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를 그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계속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공자가요,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말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예, 정명. 예, 정명론. 예. 말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검찰개혁입니다. 무슨.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미 또 검찰개혁을 다 했어요. 예. 그것도 개혁이 아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도적 검찰개혁의 완성이에요. 지금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몇 개 예. 부패사범 뭐 5대 범죄 5대 범죄 저기 빼놓고는 수사권도 없고 수사 종결권도 없어요. 종결권도 없어요. 영장 신청도 이제 네. 경찰이 하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막지도 못하게 돼 있어. 예. 이 끝난 거야. 다시 또 지금 제도적 개혁한다는데 그건 뭐냐? 검찰은 아예 수사를 아예 없애버리도록 그래요. 예. 기소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거를 검찰 개혁이라 하면 되나요? 만약 이것도 되면요. 예. 지금 무슨 말까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검찰 개혁이요. 검찰청 없애는 거래요. 그래, 아예 정부 조직에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버리는 거를 개혁이라고 그러고 있어. 근데 근데 국민 여러분 정말로 분노해야 됩니다. 도대체 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말도 되지도 안 하는 소리를 하는데 단 하루들 저런 정권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의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의지, 또 이 그 뜨거운 열정을 또 이 분노를 담아서 어제 제가 이 청와대에다가요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뭐 15일 안에 답변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 검경수사권 얘기 관련해서는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 그 굴곡진 이 현대사에서 수많은 고문들이 있었고 이 공권력의 남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해서 저질러졌어요. 그럼요. 경찰에 의해서. 예. 예, 이를테면은 뭐 김근태 정기고문한 것도 경찰이에요. 그럼요. 당시 그 서울시경. 예?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보면 드루킹 사건 수사 초기에 형편없이 한 거 경찰 아니에요. 또 지금 당장 박원순 이거 수사 이 성추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이거 경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한테 근데 모든 걸 다 넘기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또 제도화 돼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걸 또 만드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면 그대로 두지. 안 그래요? 윤석열이만 아니면 윤석열이든지 어쨌든지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이 권력의 실세의 불법과 부패를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검찰이라면 이런 말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작년 이전에는 지금 또 이전에는 전혀 없었고 또 요즘 특히 한겨레 신문이 이런 게 심한데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검찰을 힘을 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검찰이 또 뭐 죄 지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너무 겁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 그 여러 가지 그 수사할 때 진짜 막강한 힘을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때는 계속 잘한다 해놔놓고 잘한다 해놓고 문재인 이제 그거 이제 끝났고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부패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힘 빼야 된다. 여당에서 말하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지 살라고. 명색이 언론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게 근데 언론이 근데 한겨레나 경향신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이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네. 그냥 그 박범계인가 뭐 임명한 거는 검찰 개혁이 한 거다. 뭐 검찰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뭐 이래 이게 완전히 프레임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 말이죠. 예. 이 비판 의식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리고 뭘 고민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도대체 검찰 개혁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검찰 개혁이 검찰을 주구화, 이 주구화거든. 알겠습니다. 예. 자, 좀 이제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장기표 대표님이 안철수와 윤석열과 손잡고 당을 만든다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예.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이 네. 그 사람이 가장 애국할 수 있는 길이지. 근데 지금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없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판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올라왔죠. 뭐 그런 거를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우리 장생님은 윤석열 씨하고 이렇게 잘 짝이 돼서 뭐 좀 이런 그런 나는 그저 윤석열 씨를 정치권으로 자꾸 불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뭐 질문을 때려 해가지고 뭐 사회 봉사한다 이래가 오히려 이제 여당에 빌미를 준 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윤석열 씨를 정치권으로 불러내는 것은 옳지 않지만 내가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그래도 신념도 있고 하다 뭐 그냥 일개 검사로만 볼 일은 아니다. 내가 이런 생각은 좀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치인으로서의 그 제목이 된다. 뭐 그까지는 나 잘 모르. 나는 뭐 윤석열 총장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그러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윤석열 씨든 뭐든 한국 정치를 한번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근데 바꾸려 그러면 이 지금의 여야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되고 제3의 세력이 팍 나와야 됩니다. 그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또 국민의 뜻입니다. 그게 안철수 현상이지. 뭐 안철수가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안철수 개인이 아니고 그 개인이 아니지. 뭔가 새로운 게 한번 나와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되어서 안철수를 대선 후보감으로 거의 40% 갖고 있는 지지를 만들어서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도 뭐 윤석열이든 뭐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있고 난 이 열망은 옳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그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서 정말 새로운 집권 세력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기존 정치권을 좀 역사적으로 좀 뒤안길로 좀 물러나게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네, 어떤 예가 있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마크롱. 예. 마크롱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도 아니지 그때 그렇죠. 앙마르샤라고 하는 예. 그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그 당에서요 총선에 후보를 짝 내는데 그건 70% 가까이 60% 이상 썰어본 거야. 3분의 1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치를 근데 그때 후보들이 20대, 30대, 40대 이른바 정치적으로는 무명인 사람들. 그 무명인사들. 대다수. 그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소망입니다. 나는 그래서 뭐 윤석열 씨든 누구든 이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말하면 새로운 정치적 희망 세력이. 알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를 지탱했던 이른바 양당제. 그 양당제의 한 축이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또 다른 축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 두 축으로는 도저히 이 급변하는 이 사회 변화, 또 시대 변화, 또 국민적인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 양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3의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10여 년 동안 계속 제기됐어.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제 그 제3의 요구에 부응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문국현도 있고
뭐 안철수도 있고 뭐 많아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나도 있고. 아, 장기표도 있네. 다 실패했잖아요. 예. 실패하는 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잘 봐야 예. 성공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네. 하나는 그동안에 국민적 열망을 받은 사람들이 예. 역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공이 만약에 특히 안철수를 예를 든다면 예. 안철수가 내공이 있었다면 그 바람 사실 안철수는 천운을 타고 났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천명을 다하지 못했어. 그럼 왜 그러냐? 예. 내공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 내공이 있어야 되고 예. 다른 하나는요.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요. 네. 지역주의가 좀 뭐 타파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이 지역주의만도 아니지만 이 편가르게 갈려져 있어 가지고 뭘 좋은 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저게 더 미우니까 이거 지지하는 거야. 이게 더 미우니까 저거 지지하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설사 좀 새로 나온 사람들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이 국민적 선택이 있어야 그게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 두 세력은요, 기존 세력은 이런 걸 보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적대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공생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 적대적 이게 국민을 속입니다. 나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예. 뭐 국민의힘에도 나름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 비판도 하고 뭐 하는 것처럼 합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요, 이 정권을 끝내겠다고 하는 결기가 들어있지 않거든. 그럼 뭐냐?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생하고 있는 이 나라를 거들내는 이 정권하고 공생해서는 안 되죠. 네. 이 제3세력, 제3지대, 제3세력, 뭐 지금 안철수도 어쨌든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로 가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는 안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이게 제3세력, 제3지대에서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안철수의 지금 행보, 서울시장 이제 불과 지금 넉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석 달. 석 달. 예. 그러네요. 1, 2, 3. 예, 석 달. 100일 못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지금 안철수의 이런 행보, 또 이것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이 안철수의 이런 안철수가 만들어내는 이 원심력 있잖아요. 이것에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하여튼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한 거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볼 때 안철수는 대통령병에 걸렸다. 대통령 아니면 할 일이 없다. 그것도 뭐 먹고 사는 것도 있겠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갔는데 이 서울시장에 나온 것은 어쩌면 뭐 살신성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자기가 좀 희생되겠다. 그렇지. 하는 이런 결의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대권 주자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는 건 일단 자기를 낮춘 거야. 그럼요. 네. 나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네. 내가 안철수 보고 당신 서울시장 나가라 이 말은 내가 못 했어. 뭐라고 하면 내가 두 가지를 말했어. 네. 안 대표,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거 야권이 못 이기면 다음 대선도 못 이긴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안철수 대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여기까지 말하면서 당신 그러니까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당신이 안 나가면 서울시장에서 못 이긴다 이거야. 못 이기면 대선도 못 이긴다 이거야.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렸고 말도 또 그 출마의 변에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 대표님이 안철수 멘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지. 그건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본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그래도 대선배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 판단이 맞다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한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높게 평가한다. 뭐 높게 평가한다보다
잘 된 일이지. 나는 그래서 안철수.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이 안철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다? 어떻게 설정하냐면 예. 이 본래요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긴 하지만 국민의 당도 즉 안철수 당도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야권이 연합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뭐 국회의원 수 좀 많다고 해서 내가 꼭 뭐 정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그래가는 무슨 어떤 놈이 따라갈 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에 아주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하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당 자기도 정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경선을 해서 나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후보를 그래 해야 되지. 국민의힘이 자꾸만 국민의힘 들어와서 하라. 이 사람도 정당이에요. 국회의원도 있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예. 그 국민 경선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순차 경선이죠. 이제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 뭐 여기에 금태섭이도 한다면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처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바깥에다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란 말라 하지 말고 그냥 바깥에 안철수도 나오고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도 같이 나가서 금태섭이도 들어와서 한꺼번에 뭐 10대 명이 경선하는 완샷 경선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고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난 둘째 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체 후보를 뽑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것이 이 불공정 경선 시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막 경쟁을 해가지고 뽑으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 후보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지.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전부 그 사람 지지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 압도적인 또 당시가 또 그렇고 뭐 국민의힘이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지 여론조사 뭐 현실적으로 지금 1등 나오니까. 그래 1등 30% 이쪽은 뭐 5%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기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당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막 안철수 안 나오고 뭐 국민의힘에서 만약 후보를 뽑아놨는데 선거에서 짓부리면 허탕 아니야. 그냥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데 알겠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금태섭이가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하자. 이거는 아니다. 나는 그래 나 이건 해야 아니다.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건 아니고 예. 순차 경선이든 완샷 경선이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 완샷 경선을 하는 것이 좀 더 페어할 것 같다. 공정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3지대 얘기와 관련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조국 흑서 작업 한 그 진중권이나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자유파 국민들이 좀 헷갈려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느냐고. 네. 그 사람들은 본래는 저기,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진보입니다.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재인이나 조국이가 사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입이 잡하다. 그러니까 사입이 딱 말 그대로야. 유사하지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진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난 저 진중권 교수나 뭐 서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뭐 보수 진영으로 함께할 이유는 난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는 전혀 즉 현재 이 저 문재인 정권 조국이 등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지. 뭐 지금 현재 자유우파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서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나는 이제 지난 시기의 이념 지형이 있잖아요. 네. 이념 분류 기준. 네. 뭐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이거 난 더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금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도 무슨 보수, 우파 이렇게 하는 거는 난 별로 적절치 않다고 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게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자유우파하는 것도 뭐 자유우파라는 건 상당히 지식인들 속에서나 자기가 거기에 동조를 하든 안 하든 이해가 되는 말하자면
말이지. 예. 일반 국민들이 뭐 자기가 자유우파인지 무슨 반지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너무 자유우파, 보수우파 이런 주장을 말하자면 이 반문재인 세력에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진중권 씨 한 사람이 저 국민의힘 야당보다 더 대중적 영향력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문재인 세력을 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레임을 짜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나는 너무 이 말하자면 보수 진영이 뭐 자유파나 뭐 이렇게 좀 털 지우지 않았으면 나는 그것도 맞지도 안 하고. 예. 뭐 지금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언론이 엄청 키우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언제라도 네. 진중권 씨가 만약에 본래 이른바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이라면 언론이 저렇게 키울 리가 없지. 안 그래요? 네. 나는 사실 말로 하면 뭐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는 옛날에 이미 다 스모킹 거고. 새로 이제, 그래. 아니 또 그러고 내가요, 진중권이가 예. 나는 전에는 그냥 아마 젊은 사람,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막 저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만 봤는데 네. 내가 이분의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 조국 흑서란 있잖아요. 그 책을 보고 이 진중권 교수가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학문적 실력이 그래서 이게 절대로 이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냥 흔 이름이 아니다. 내용 이 사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임을 내가 굉장히 절감했습니다. 서민 교수도 그렇고. 예. 아니 서민도 제가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고 그 실력이 있어요. 그 기생충학에서는 상당한 그 학문적 수준을 그래요. 그 마치 최재천 교수가 그 생물학에서 갖는 그런 어떤 독보적인 지위와 같은 이런 지위를 이 기생충학 쪽에서는 그동안 했던 게 서민이에요. 또 진중권이도 그 전공이 철학 아닙니까? 미학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 이 좌파들을 대체로 아는데 그 좌파들 중에서는 제일 공부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죠. 실력이 그러니까 있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뭐 잡은 놈도 제대로 옳게 못 읽어본 좌파들 이 강단에서 그냥 코스프레 하는 자들은 정말 사이비로 보일 거예요. 사이비고 뭐고 솔직히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여기. 근데 이왕 말 났으니까 네네. 강준만 교수 있잖아요. 강준만. 예. 그 강준만이도 지난번에 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책 있잖아요. 강준만도 실력이 있지. 실력이 있어. 근데 그게 부제가 뭐냐면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또 부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봤으면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 사실 숙명이 아닙니다. 제 잘못.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책을 냈느냐면 나는 그거는 봤는데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거는 책은 그걸 보고 이야 정말로 문재인 정권 해부했었더만 해부. 그 강준만은 옛날부터 이게 언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이 인물 해부가 뭐 주전공이에요.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그 언뜻 봤어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잘못을 쭉 하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을 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가 내로남불이더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은 전부가 내로남불이 돼서. 그런데 이번에 나는 근데 그 책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어떻게 그렇게나 인용을 줄을 다 다는 인용을 많이 했는지 는 놀랬고
내가 요 책은 아직 못 봤는데 사가지 없는 정치요. 이 정치가 얼마나 사가지가 없었으면 딱 거기 써놨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부터 이 사가지 없는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딱 써놨더라. 네. 그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그런 이제 강준만이나 강준만은 뭐 저하고 연배가 같아요. 또 진중권이는 아마 조국이랑 같을 거고 뭐 서민이는 그보다 약간 아래일 텐데 또 이제 위로 가면 그 최장직 교수가 가끔씩 굉장히 이 촌철살인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 엊그저께는 한상진 교수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에는 이런 선수들이 아직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 진짜 좌파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파는 없냐? 우파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논평을 하면 이제 신문 칼럼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런 칼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스타 만들기를 잘 못해, 우파가. 이쪽이. 예. 지 잘난 맛이 사는 거. 이 스타 만들기 정말로 그렇지. 예. 그래서 하여튼 맨파워로 보면 우파가 좌파한테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뭐 진중권이도 별거 아니다, 뭐 강준만이도 별거 아니다.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그 사람도 실력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실력을 가진 우파가 없는 게 아니다. 더 많다. 그런데 마케팅이 잘 안 된다. 마케팅도 안 되고요. 예. 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고영주 변호사 하는 또 뭐 정당이 있고, 예. 또 뭐 정규제, 그건 자유연합이고, 또 뭐 당, 뭐 자유한국 21, 뭐 그래요. 그건 창당 준비 중이에요. 난 뭐 그분들 뭐 잘 친하게 잘 알지는 못하고, 또 뭐 생각도 좀 정치적인 생각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통합한다 해놓고도 뭐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른바 보수 우파에 굉장히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안기고 걱정을 주죠. 걱정. 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이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솔로몬의 재판이 있잖아요. 내 같으면 자기네들이 또 뭐 거대 정당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통합이 안 되면요 나는 정당을 안 해뿌야 돼. 그래야 분열이 나는 소리라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지금 국민의힘이 싫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 안에서도 분열하는 거야. 그 이게 얼마나 자기들 솔직히 말 다 분열해봐야 별 볼 일도 없지만 이른바 보수 진영의 보수는 단결이 안 돼. 이런 말을 성립되도록 해주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 이 말을 혹시 듣게 된다면 해법이 뭐냐? 도저히 저 사람하고 같이 못 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뭐냐? 나는 안 하면 된다. 이야. 그렇지. 그럼 분열은 안 되는 거지. 그 분열은 안 되는 거지. 아니 오죽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 내가 당신네들 말이야. 그래서 하면 당신네들끼리 다투는 거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 보수 진영에 맨날 분열해서 안 된다는 말을 자꾸만 먹혀들게 만드니 통합하라. 통합이 안 된다는 거야. 그 통합이 안 되면 어째나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안 하면 통합할 필요도 없어. 그럼. 분열이 안 되면. 그래라도 왜? 저 사람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집권. 그런데 말이에요. 저 대표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어제 고영재 변호사도 모시고 대담을 했고, 또 정규재회는 부산시장 선거로, 김대호는 서울시장 선거로 또 출마를 하는 자유연합, 이 김대호도 제가 후보도 모시고 대담을 했어요. 나 김대호 축하해주는 연설도 했어. 출마 선언.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말씀들 들어보면 왜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통합 안 될 거면은 누구라도 하지 말아버려라. 그래. 제가 이제 그렇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시에 이들에게 분열의 책임을 묻는다면 10배 이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집단은 국민의힘이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안고 가자라고 하지 않으니까 따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다. 지금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아스팔트 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종인이나 주호영이가 어떻게 된 판에 당권 잡자마자 삭발도 안 돼, 단식도 안 돼, 광화문 서울역 집회도 안 돼. 저것들은 완전히 저 좌파들한테 다 들려다 써주고. 그런데도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총선은 태극기 세력 때문에 졌고, 이 우파들, 유튜브들 때문에 졌다. 그런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분열의 책임을 물으려면 처음부터 배척해버린 이 국민의힘의 10배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난 뭐 태극기 부대하고 우리는 뭐 이념적으로 같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건 없지. 난 다른 거는 이해하고. 네. 그런데 그걸 비난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런 점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점에서 참 잘못한 겁니다. 네. 잘못했는데 뭐 그거는 100분 내가 동의를 하고 네. 뭐 그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또 뭐 다른 말도 많이 네. 아까도 좀 했고. 네. 근데 그럴수록 말이죠. 오히려 네. 국민의힘이 저러기 때문에 안 된다면 자기들끼리는 오히려 자기네들의 비난해온 국민의힘을 의식해서라도 네. 저거는 분열이 안 해야 되거든.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 있고 그렇죠. 또 하나 이게 또 이 보수 진영에 나는 사실 보수 진영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반 문재인이라 하는데 힘을 나는 보수 진영하고 합하고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그동안에 이 보수 진영의 분열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고영주 씨 요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 못 이긴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대 교육감 선거 있잖아요. 예. 전부 서울시 교육감 선거 2번 다 도저히 이른바 이른바입니다. 나는 이 진보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당선될 수 없는데 보수가 분열해가지고 그렇습니다. 2번 연거푸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요. 대통령 선거도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41%밖에 안 돼요. 41. 예. 예. 나머지 이거 전부 다 보태면요. 50몇 프로예요. 5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못 이긴 좀 분열해가지고 졌거든. 근데 여기다가 또 분열해서 하니까 이 보수는 분열해서 못 이겨. 이거는 당장 현실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이게 보수가 앞으로 집권 또 못할 거야. 이런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분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이제 대선 얘기를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윤석열이 대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뭐, 그건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제일 정답이고요. 예. 정답인데. 나와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임기 다 마친 다음에. 예, 임기 다 마치면은 나는 아까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나는 역시 대통령은 시험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국민적 지지가. 그래서 이 현재의 윤석열 총장이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래야 이걸 또 이길 수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 이 민주당이 엉망이 아니라면 뭐 누가 이기든지 뭐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민주당 예. 이 국민의 문재인 정권이 원체 잘못하기 때문에 저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데는 윤석열 씨는 중요한 변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국민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국민 지지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는 아직 좀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예. 김종인이 뭐 별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아직 복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저렇게 돼 있는데 이 복당 빨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켜야지. 예? 그럼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를 네. 어디 나간 양산 출마했잖아요. 네, 네.
그걸 또 기어이 못하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로 결국은 대구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하면 황교안 씨가 그때 대표지 않아요. 네. 뭐 공천심사 위원장도 뭐 어제는 그런데 그 당 대표를 지나고 이 당의 대선 후보를 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공천도 안 주는 것이 그게 맞나요, 그게? 예? 그럼 이 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홍준표 씨가 예. 무슨 뭐 특별하게 예? 뭐 파렴치범을 이제 범한 게 있다든지 했다면 모르는데 그때도 공천도 잘못됐고 그 뒤에도 더더욱 또 지금은 또 국민의힘이 또 열세지 않아요. 예. 열세고 끌어안아야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를 만나가지고 네. 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비상시국 연대를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비상시국 연대 그래서 홍준표가 결합하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의 정치 복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황교안 씨는 지난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네. 내가 그 사람들이 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몰라도 네. 하여튼 참패했는데 예. 그 당 대표였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한 책임을 느껴야지. 그러면 복귀하면 안 됩니까? 그건 뭐 내가 복귀하면 안 된다는 말은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네. 거기에 맞는 뭔가 또 처신도 있어야지.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뭐 그냥 선거 끝나서 뭐 아이고 죄송하다 하고 나는 그만둔다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다음 또 그 김영호 씨도 있잖아요. 예. 내가 그때 당 때도 그랬거든. 이 당 이대로 공천하면 김영호 씨 공천관리위원장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통탄할 거다. 내 말에다 공감한다고 다 그랬어 그 대표자 회의 때. 네. 근데 결과가 내가 뭐 나는 뭐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나는 뭐 옛날에 내 말했는데 맞았다. 그런 말만큼 그래요. 졸렬한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 말을 하다 보니 내가 이 졸렬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씨는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임기를 마칠지 어떨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어떻게 되건 국민의힘은 그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로 102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당이니까 자체적으로 후보를 인큐베이팅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국민들한테 이 선도 보이고 뭐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이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이게 네. 이제 좀 때가 늦었는데 전에 네. 한번 여기 와서 말씀 나눈 바가 있어요. 네.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종식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부터 정리하자. 그거는 김종인 씨가 나쁘다, 무능하다 그래서가 아니고 네. 이 당이요 국민들한테 자생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안 되겠어요. 네. 김종인 씨를 한 두서너 달 동안 당이 여러 가지 뭐 분열도 있고 이래서 외부 인사를 중립적인 사람을 한번 내세워서 뭐 하는 거 그게 본래 비대위예요. 비대위. 예. 지속적으로 이 당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게 이거는 비대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지 그럼. 그러니까 이 당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예. 내가 그래서 주호영 대표한테 말을 했잖아요. 초기에 주호영 씨 원내 대표 되자마자 네. 내가 뭐 김종인 씨를 추대할 것 같더라고. 난 사실 김종인 씨하고 나하고 그래 먼 사이가 아니에요. 또 그분 또 훌륭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종인 씨가 훌륭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정당이 국민들한테 자생력이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당, 새로운 비전이 있는 정당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대표를 뽑고 그 대표 주제 하에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한국 정치에서는 대통령 후보감이 없는 정당은 정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감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뭐라 그러냐? 우리 당에는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 그런 말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럼 뭐 자기가 하겠다 하든지 안 할 말로 막 극단적으로 말했어. 그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당이 지지받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고 그리고 거기서 빨리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야 뭐가 뭐 외부에서 이 당에 들어와서 하든지 따로 하든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4월 총선까지 한다 하는데 이게 4월 총선에 끝나는 즉 비대위 체제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그것도 지금 모를 지경이야. 이렇게 당을 운영하니까 자기네들 몸 하나도 제대로 못 추스리는 당을 그래요. 예.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저희가 12시간 생방송을 할 때 그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댔어요. 이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위기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원포인트 릴리프 하는 식으로 소방수처럼 들어와서 그 위기 상황이 지나면은 정상 지도부한테 넘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딱 100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딱 100일하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 물러났냐? 홍준표 대권주자 확정되는 날 물러났대요. 예. 전당대회에서. 예. 이제는 당이 대권주자 중심으로 가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100일 만에 물러났다는 거예요. 예. 아니, 비대위가 그럴 건데, 무슨 임기가 얼마여야 된다는 동,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비대위 정신들 없는 사람들 같다. 비대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난번에요. 예. 전 지구당 위원장들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도 뭐 몇 사람들 전화는 왔습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오고 뭐 왔는데 그래서 한번 모여서 한번 나서보자. 네. 여기서 바꾸어야 된다. 난 김종인 씨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또 김종인 위원장도 정말로 좀 정치적인 식견이 제대로 있다면 네. 자기가 이걸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야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를 누가 그 사람을 인정을 합니까? 그 세력을.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은 그런데 이게요. 금방 관철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또 시장 선거도 있고 그래서. 예, 예, 오늘 2020년 12월 31일 예, 마지막 날인데 우리 장기표 대표님 모시고 아주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해야 될 예. 시간이 돼서요. 예. 우리 시청자들께 그 연말 연시 덕담도 좀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이 고성구 TV를 항상 이렇게 시청하시고 또 성원하시는 진짜 애국심이 충만한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장기표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국정이 총체적으로 파탄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뭐 여러 측면에서 어려웠지만 또 진짜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 가지고 이 윤석열 씨 쫓아내려고 얼마나 정말 위법부당한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그래서 이걸 소위 광란이라는 미쳐서 날뛰는 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이런 짜증나는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그 2020년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래 됐지만 오히려 이래 됐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는 진짜 희망찬 새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확인한 것이 그 지난번 윤석열 총장 그 직무정지 뭐 이 가처분 뭐 이런 데 대해서 두 번이나 말하자면 그 집권 여당 문재인 세력이 졌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 조국 씨 부인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재판도 아주 정말 통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 징역 정말 살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민심이 실렸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마침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코로나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또 이 잘못된 정치도 끝장내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말하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집권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소리 그 TV에 시청자가 어느 때 제가 한 몇 달 됐죠. 상당히 오래됐는데 하루에 뭐 3,000명이 늘어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드리고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기엽 대표님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중에 장기엽 대표님 더 건강하시고 더 활동해 달라고 많은 그 격려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해가 갈수록 더 젊어지시는 예, 장기엽 대표와 함께 2020년 마지막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